여보세요. 네. 박덕수 소장님. 예, 어디 계세요? 지금 열심히 가는데 앞에 아, 안 보여요. 앞차가 안 약속 비켜주네. 지켜야죠. 빨리 와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 다 출장 가길래 한번 해봤는데 안 되겠네. 어허, 책상 다 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거 아시죠? 예? 오늘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방송이신 거 아시죠? 방송이랍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임박하게 하면 어떡해요? 네. 어허,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예, 할게요. 열심히 와주시고요. 예. 네, 네. 앞차 비켰어. 앞차 비켰어. 예, 조심히 오세요. 예. 예, 조심해서 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상담 노동자 우리 박덕수 소장님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또 생생하게 만나 뵙도록 네, 하겠고요. 그렇게- 이분 잠깐 이제 통화하실 때 목소리로 등장하셨지만 본격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예, 네. 김영동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혼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포맷을 앞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시고 오늘 얼굴이 확 예. 폈어요. 얼굴이 그러게요. 하얗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야, 네. 오늘 아주 좋은 기회네요. 네, 스멀스멀 올라오는 욕망의 분출 그 노력들을 저희 기대를 하겠고요. 네. 될 수 있으면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 직장인 퇴직 시 유용한 정보들, 회사 잘 관두는 법. 아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건데 오늘 하루하루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게 좀 힘들다 뭐 네. 이런 분들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두 남자분들도 네. 왠지 가슴속 깊이 사표 한 장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기차표 대신에 차표 한 장. 네, 좋죠. 일단 저희가 사례를 먼저 만나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과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진짜 가슴 한편에 사표 한 장 써놓고 있네요. 2,000원 들어 있습니다. 2,000원. 네. 자, 일단 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소규모의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입사 이후 줄곧 잦은 야근과 음주 문화,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퇴사를 고려해 왔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관두고 싶은데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봤다고 억지 주장을 펼까 봐 조금 걱정도 되고요.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예. 네. 언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까? 네.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를 관두기로 마음먹은 다음 네.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 변호사님 이럴 네. 때 이런 고민을 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러면 또 언제 관두고 싶은 경우가 생겼는지. 저는 뭐 노총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어머, 자신 어머, 있게 어머. 말하고 야, 이거는 뭐 요건 요건 약간 아닌 것 포장된 같은데요? 멘트. 예, 살짝 눈썹이 흔들리면서. 네네. 예. 적당할 때 그만둬야죠. 아. 그러세요? 그리고 뭐 저는 보통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법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될 수 있으면 아까 이분도 상담하셨지만은 네. 좀 전체 조직 또는 다른 분 동료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네네. 그런 시기를 고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물론 이따가 법률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사직서를 쓰고 또 제출을 한다. 그동안 그 마음속에 있던 퇴사를 이제 현실화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었고 저는 제 뜻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아하. 사실 저희 이제 국장님께서 후임을 그 뽑을 때 유명한 MBC 지역에 그때부터 MBC가 이래 지역에 있는 지역도 지역에 무너졌다. 있는 모 MBC인데요. 당당하게 먼저 네. 내셨다. 일단은 네. 이제 그 상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후임 물론 예의상 마음적으로는 후임이 올 때까지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해줄 때까지 있어 주는 게 그림상은 좋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1주일, 2주일 정도 후에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었는데 김 변호사님 이 예.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적당한 시기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좀 일단 계약을 하고 또 다니던 네. 직장이기 때문에 네. 그 적정한 시기라는 게 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언급이 될 수 뭐, 있을까요? 보통 회사가 네. 일단 이분이 회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퇴사하기 15일 전에는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음. 또는
뭐 한 달을 여유를 둬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그 규정을 먼저 지키는 게 맞다. 예. 그럼 그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였군요. 예. 근데 대부분 사직서를 우리가 네네. 그냥 제출하는 걸로 퇴사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그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제 사직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분명하게 회사 내부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퇴사한다. 미리 합의를 해놓은 경우는 그에 따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을 갑니다. 그런데 법률도 우리가 이런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해석 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제 사례가 오늘 네. 케이스도 사례가 많고 간혹 다툼이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 퇴사하겠습니다. 했는데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거나 네네. 그렇죠. 임의로 출근 안 하면 음. 그에 따른 역으로 흔히 말하는 손해배상을 물겠다. 아. 당신이 임의로 책상을 비웠기 때문에 네. 그 업무 결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사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근기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노동법에 없는 대신 민법 네. 일반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 660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고용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네. 가능하고요. 만약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은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개월. 예. 매월 월 단위로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월 단위로 생활하는 급여 생활 노동자인데요. 네. 이때와 관련돼서는 민법 660조 3항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도달 시점, 다시 말해서 회사에 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 단기, 그 단기 후 1기를 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쉽게 무슨 말씀드리면 말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급여를 받았다. 네. 네. 그런데 오늘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네.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달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이 더 지나야 가야 됩니다. 단기 이후라 그랬기 때문에 이번 네. 달은 무조건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한 달 더 포함된다. 그래서 최대 2달? 2달에 하루 빠지는 거죠. 최대. 그러니까 오늘 의사표시를 해도 네. 어떤 경우에는 최대 2달에서 하루 빠지는 그 날 계약 해지에 퇴사의 의사 표시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 그럼 만약 그걸 안 지키면은 뭐 회사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책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면 네. 그 업무로 인해서 그 업무의 결손으로 인해서 음.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야, 어렵네. 네, 어렵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손해를 끼치면서 퇴사를 하겠다고 한 건가? 난 좀 시간이 좀 괜찮았겠구나. 야. 그래도 기간을 드렸구나라는 약간의 위안을 조금 삼기는 했습니다. 좋은 조건의 자리에서 빨리 관두고 오라고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사직서를 던지고 출근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 무턱대고 그랬다가 뭔가 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가요? 저죠. 소장님. 예.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야, 번개맨 번개맨. 야, 예.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더니 설정이야 야. 설정. 아니 그 뭐 네. 딴 분들 출장 가셨을 때 뭐 거기 동네 어때요 여쭤보더니 저는 뭐 끝이야 뭐. 네, 시간 관계상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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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직서 제출 기한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네, 네. 뭐 물론 그 좋은 경우 많잖아요. 이제 전직 이직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돼도 사직서 제출 기한이나 퇴사 통보 기간은 최대한 좀 지켜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이 되지 않는다면 뭐 사대보험부터 해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잖아요. 그렇죠. 또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한데 뭐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네. 어찌됐건 골치 아픈 문제가 좀 생기고
평균 임금이 감소하면서 결근했으니까 퇴직금 혹은 구직급여 등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도 하여튼 좀 상호간에 예의 차원에서도 좀 일정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단 그 사직서 있잖아요. 사직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거 팁이라든가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아, 사직서를 네, 김 변호사님. 작성할 때 팁. 우리 사직서를 많이 써보신 우리 김 변호사님. 아니 그 예. 내용을 많이 봤죠. 네. 근데 뭐 그 특별한 요건은 없고요. 네. 뭐 오히려 팁이라 그런다 그러면 사직서에 어떤 유보 조항을 둔다는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밖에는 뭐 더 팁 드릴 건 없습니다. 뭐 저도 별로 없긴 한데 아, 그래요? 일단 좀 네. 생각나는 거는 금요일 날 보통 그만두거나 휴가 쓰면 네네네. 주말 이제 껴 있으니까 어. 이제 그렇죠. 그게 좋긴 한데 이게 아마 주휴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아, 예. 금요일에 예, 그만두게 예, 예, 되면 예. 어. 그래서 그 주는 좀 넘겼으면 좋겠고 예. 아까도 얘기한 것이 그냥 노동자도 네. 노동자답게 예의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음. 문자 하나 딱 날리고 네. 안 나가시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음. 또 사장님 편든다고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이 아주 작은 영세기업 중소기업은 네. 한 명 빠지면 이게 타격이 또 갑자기 빠지면 네. 인력 수급도 안 되고 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네. 예, 그것도 있고 일단 팁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뭐 공고사직 사실상 해고인데 네. 사직서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냥 일신상 사유 이게 아니고 공고사직 이렇게 좀 명시해야 네. 이후에 좀 법률적 대응이 좀 편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공고사직. 네, 네, 이렇게 네. 근데 그냥 일신상 사유 보통 쓰는- 그렇게 쓰잖아요. 예, 많이 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좀 관둘 때도 사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들 뭐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그 사항들 사직서도 그냥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퇴직 승인 절차 문제에 관한 그 상담 내용입니다. 네.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는 좋은 편이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어 사내 인트라넷으로 퇴직 절차를 확인하였는데요. 우선 퇴직 희망일, 유급 휴가, 소화 일정, 퇴사 내용 등을 아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군요. 퇴직 사유만 봐도 회사 불만, 소속 부서 불만, 급여 불만, 지역 불만, 업무 불만, 업계 불만, 간병, 육아, 인간관계, 노동환경 등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엔 그룹장 면담 후 승인, 사업부장 승인, 인사부장 승인, 최소 3단계의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입사 땐 퇴사 관리가 장점으로 보였는데 막상 다치고 보니 문서 작성만으로도 병이 날 지경이네요. 이 절차 다 지켜야 하는 거겠죠? 오, 이야. 와, 소장님 저 깜짝 놀라서 이런 굉장히 거 빡신데요, 많네요. 이거? 예. 오, 저도 이런 경우는 이어서 제가 사연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고 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센터 근무 중인데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해져서 퇴사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팀장 면담과 그룹장 면담 후 승인이 떨어져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팀장 면담 후 그룹장 면담을 신청한 상태인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관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야, 이거 뭐 퇴사를 하고 싶어도 참 어렵네요. 네. 그죠? 저희가 사연을 들으면서 퇴직 절차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접해봤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분의 경우였었는데 일단은 그 퇴직 절차가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단계적으로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소장님 어떠신가요? 뭐 단계적이고 이 체계적인 건 좋은데 네.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느낌이 좀 있고 그 그렇죠. 느낌 아니에요? 네. 오는 건 네 맘이지만 그렇지. 가는 가는 거는 맘대로 안 거의 돼. 뭐 조폭에 조폭. 준하는 그 느낌이 그런 좀 직장 있고 같아요. 사실 저도 좀 판례 확인을 했는데 그 노동자가 회사 인사 업무 담당자한테 사직이사 표시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하고 뭐 심지어 전화상 전화 통해 가지고 사직이사 표명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느라 우울증까지 온 분은 당장이라도 나오지 말라고 그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이 사직서 제출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법률적인 도움 말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노동관계법, 노동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가 못 나가게 한다, 못 그만두게 한다 내용인데 먼저 짚어보면 이것도 일종의 고용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노동 조건과 관련돼서 이 내용만 보면다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퇴사를 원하는 노동자가에게 원래 약속한 그 노동 환경 내지 노동 조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게 아니고 이른바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첫살에서 봤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든지 또 그 의사표시 이후에 한 달이 지나가야 된다든지 또는 아까 최대 2달에서 하루 빠지는 네. 그 기간을 기다려야만 이 고용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이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노동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노동계약을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닌가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까다로운 퇴직 절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앞서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직의 의사 표시가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이어서 다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했는데 돈을 바로 주지 않고 미뤄요. 2년 반 정도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다 퇴사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고 급여 결제일인 오늘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연락을 하니 사장님이 없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저보다 먼저 관둔 직원에게도 격리 직원의 실수로 누락됐다. 다음 달에 정산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석 달 이상을 괴롭히다가 줬거든요. 신고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은 차라리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답답하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야, 아직도 이런 사장님들이 있다니 이거. 네네. 예, 노동 존중 사회는 정말 갈 길이 여전히 멀구나 싶어요, 진짜. 야, 머네요. 열받네요 또. 예. 아니, 퇴직 시 임금 지급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을 텐데. 네네. 실제 어떤가요? 박 소장님. 예, 비일비재하죠. 제일 많은 사례 예, 예. 왜냐하면 네. 회사 다니는데도 임금을 안 주는데 맞아요. 그분이 그만뒀는데 더 안 주겠죠. 그쵸. 제가 예전에 몇 회차인가요? 신기가 있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돗자리. 어제 또 비슷한 케이스예요. 진짜요? 설정 아닙니다. 저거 진짜 노발대발하고 돗자리 피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이 상담을 하는데 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퇴직한 직원이 회사 욕을 하고 뭐 어디 업체 가가지고 회사 뭐 미수금이 어쩌고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하여튼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네. 근데 뭐 그분한테 뭐 다 해줄 거 해줬나요? 그러니까 아직 임금하고 퇴직금을 안 줬대요. 음. 얼마 됐어요? 하니까 6개월 됐대요. 아하. 사장님 그거부터 빨리 해결을 야. 하세요. 근데 참 승주 씨, 네. 전 좀 이상한 게 우리 네. 박덕수 소장 노동 오케이. 네네네. 노동자보다 사장님 상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아유, 이거 우리- 어떻게 좀 이렇게 야. 항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저 오기 전에 제 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래도 사장님들도 그런 제대로 사장님 상담 같은 받아야 경우는 돼요. 우리 박 소장님이 네. 잘 계도를 했겠죠. 그럼요. 예, 그거 중요한 이러시면 안 겁니다. 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소장님 이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또 생계랑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만둔 회사에 연락해서 돈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만 생각을 해도 사실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화나죠. 이런 생각인데 이게 며칠 안에 임금이 안 된다. 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승주 아나운서님 예. 예전에 보니까 준 돈 네네. 못 받았다고 상담을 하시던데 저 일한 돈을 못 받은 거죠. 같은 얘기죠. 뭐. 예. 그렇군요. 그런 아픔을 아실 것 같은데 음. 금기법에서는 네. 금품 청산이라 그래가지고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노동의 대가 얘기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 퇴직할 경우에는 14일 내에
14일. 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소장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처리하도록 그러네요. 규정이 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14일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하에서 좀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지급일 이내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돼 있고요. 네네네.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그 발생한 날 급여 날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그쵸. 예. 14일 이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한 내용이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14일 이내를 지나버리면 네.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 이자. 예, 지연이자가 네. 민사나 상사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이걸 지체했을 경우에는 각각 그 5%지 6%의 이자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임금 체불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더 지우기 위해서 연 20%까지의 이유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매우 강화된 이유를 물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추가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 퇴직을 한다는 거는 임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 그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신속하게 또 지급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는 건데 단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합의해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흔한 케이스는 또 아닙니다. 근데 이 특별한 경우도 회사가 지금 힘드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네. 정말 사용자가 모든 짓을 다 했는데도 불가능할 때 합의하에 딜레이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할 때 당장 돈이 급한 분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14일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왜 뜻밖의 사고로도 그렇죠. 당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를 돌봐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만큼 또 필요하잖아요, 돈이. 예.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시 지급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45조와 시행령 25조에 있는데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 주는 날 네. 지급일이 아니어도 네. 요구하면 기왕에 제공한 근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급해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 예, 예. 강제 조항이네요. 예. 시행령 25조에 따른 긴급 상황이란 1. 출산, 질병, 재해 2. 혼인 또는 사망 3. 부득이하게 일주일 이상 귀향이 필요한 경우 그 덧붙여서 뭐 해주실 말씀 없나요, 더 이상? 예, 이게 뭐 퇴직에 관련된 거기도 한데 네. 임금체불 범죄와 또 연관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범죄? 임금체불 범죄니까요. 그렇죠. 예. 급여 안 주면 범죄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지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금품을 확정하고 지급 명령을 하는데 네. 기한 내 지급하면 뭐 사건 종결되고 돈 받으면 끝인데 네. 기한 넘기거나 네. 전부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도 좀 요구하고 네.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하자면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을 수가 있다. 네. 또 법으로 정한 위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금 지급일 이전에 달라고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강하게 물릴 수 있다. 네, 정말 그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네.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흔한 고민 사례 하나만 더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 그냥 회사 다시 다니고 싶은데요. 저는 사무직으로 10년 가까이 근무 중입니다. 업무 과중 및 상사와의 마찰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상사와 인사팀장에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직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난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퇴사가 아닌 복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회사에 복직을 요청하여 이상 없이 원래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상황은 조금 다양하겠지만 사직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괜히 사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 같아서 계속 다니고 싶다. 네, 이런 네. 마음이 들 수는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그래도 문서로는 제출하지 네.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김 변호사님?
홧김에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죠. 쫓고 이런 사람 다니다가 네. 많아요. 많죠. 네, 우리 예. 노동자들. 예,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요. 네네네. 그렇죠.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다른 뭐 별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를 상대로 저 사직하겠습니다 네. 하면 사용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네.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조건, 제가 제1케이스에서 사직 의사 표시할 때 될 수 있으면 조건을 유보해 놔라. 유보라는 건 달아놓으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래요. 학교나 이런 경우에.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정과 일시를 정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를 전제로 해서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하면은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별도의 의사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와 달리 이렇게 의사를 유보했을 때, 조건을 유보했을 때는 네. 사용자가 그에 대한 동의, 다시 말해서 승낙을 해야만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다. 퇴사 의사 표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지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래 알았다 그 조건을 들어줄게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네. 가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첫 번째하고 네. 두 번째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백지종이에다가 네. 저는 그만둘게요라고 던지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효과가 최대 며칠까지 간다 그랬죠? 2달 빼기 2 달. 하루까지 간다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조건을 유보해서 뭐월 뭐시에 어떤 조건으로 퇴직금 얼마 주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의사에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할 때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이건 뭐 부원장님, 변호사님 전문이시긴 한데 네. 그 합의퇴직, 임의퇴직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래, 합의퇴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용자 승낙이 노동자한테 왔을 때는 이제 철회가 안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이미 내가 임의퇴직을 했을 때는 그 뜻이 사용자에게 전달됐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된다. 좀 엄격하게 따지면 디테일하게 보면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하고 또 하나 신경 쓰실 부분이 뭐냐면 사기와 강박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도 이제 내가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도 받고 상당 기간 지났으면 뭐 6개월, 1년 네. 지났으면 이 퇴직은 유효하다. 예, 인정한 거고 다 지났기 때문에 뭐 신의칙 뭐 이 얘기 또 하겠지만 네. 예,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권고하는 게 찝찝하다 싶으면 네. 뭐 퇴직금 받고 나서 곧장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 동의할 수 없어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이후에 다투는데 좀 낫지 않을까. 예, 이것도 팁이죠 뭐. 네네네. 예. 사실 이번 사례는 그 퇴직 이유가 분명하고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냥 일단 말하는 것은 좀 참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게 대원칙이고 네네네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같은 조직에는 네. 퇴사 절차도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사용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우리가 많이 상담하는 분들은 일반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머니에 사직서 하나 늘 꽂고 다니는 네네네. 그런 분들인데 그렇죠. 사직서 제출하면 음. 주워 담지 못한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만약에 주머니에 꽂고 다니더라도 네. 일정 정도의 조건을 적은 사직서를 네네. 가지고 다니라. 저는 좀 그런 팁을 드립니다. 일정 예. 조건을 적어라. 그래야 아. 상대방이 사용자가 네. 그래 들어줄게. 예를 들면 나 퇴직하는데 위로금 급여의 한 600% 달라라고 적고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아, 예. 김 야. 변호사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메일로 혹시 사직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으면 예. 그 이제 술 먹고 이제 가끔 그렇게 보낼 경우가 있어요. 그 메일을 얼른 취소해라. 이런 예, 말씀하셨던 예, 기억이 예. 나네요. 주워 예. 담을 수 있는 메일 있죠. 네, 그다음에 네. 카톡보다는 네. 텔레그램 쓰는 게 나은가? 보안. 아. 둘- 텔레그램은 지울 수 있잖아.
예. 아, 안 써봤어요. 카톡은 일단 보내면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 소장님 그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박 소장님이 퇴직을 준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아까 네. 자르나고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그 아까 그 변호사님도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저는 솔직히 사직서는 정말 웬만하면 제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서 불리한 경우가 정말 태반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너무 감정적인 욱하는 마음에 맡김에 퇴직도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좀 냉정해지자. 네. 이 말씀 마지막. 예. 근데 사실 화나고 이럴 때는 그렇죠. 조절이 잘 안 네. 되는데. 하고 그냥 에이 때려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담배 한 대 피시고. 하지만 우리 박 소장님께서 또 김 변호사님께서 그죠. 말씀해주신 부분을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한 바랍니다.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네. 한번 생각하고 그렇죠. 예. 이번 시간 가파라치는 퇴직 과정을 차례대로 밟으면서 꼭 챙겨야 할 정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지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머문 자리도 아름답게란 말처럼 예. 예의는 지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퇴직이기를 바랍니다. 네, 떠나는 모습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를 그렇죠. 하자 이렇게 화장실 생각하면 아니에요, 됩니다. 화장실. 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러니까, 화장실이었군요. 마무리도 아름답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변호사님 그리고 박덕수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왜 고마워요? 네.